오네모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색을 가지고 그림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색깔은 216번 핑크색입니다. 두 번째 색깔은 210번 퍼플입니다. 세 번째 색깔은 흰색인데요. 문교 흰색이 다 떨어졌는데 낱개로 색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까렌다시로 대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블렌딩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흰색 오일 파스텔 펜텔입니다. 이렇게 4개의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그리는 그림을 단색화라고 합니다. 미술용어로는 모노크롬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는 흑백 그림이나 사진, 필름 같은 걸 말합니다. 이번 그림에서는 조금 다르게 흑백이 아니라 붉은 보라색 계열의 단색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어두운 색을 퍼플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도 단계를 압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은색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지만 아주 어두운 색을 배제하고 그리면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회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모노크롬을 그려볼 기회가 한 번씩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단색화를 학생 때 경험해보는 목적은 명도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색에 현혹되지 않고 온전히 밝기와 어둡기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사물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명도와 더불어서 색상과 채도들이 같이 버무려져서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물의 실존감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색상과 채도가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데에는 명도가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빛을 받은 부분은 밝아집니다. 반대로 빛을 받지 못한 부분은 어두워집니다. 빛을 정면으로 받아서 가장 밝은 면부터 가장 어두운 면까지 그 사이에는 빛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명도가 생깁니다. 그 다양한 명도를 가리켜 중간 명도라고 말하는데 그 명도들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사물이 실제감을 느끼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그림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사물의 표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모노크롬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흑백 그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붉은 느낌이 드는 단색화나 푸른 느낌의 색으로 그리는 모노크롬도 좋습니다. 흰색과 검은색만을 가지고 그리는 것보다는 단조로운 느낌이 덜 들어서 더 재미있습니다. 또 같은 계열의 색들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차분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험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때에는 빛바랜 세진에서 느끼는 아련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스케치부터 그림 전체의 밑색을 핑크색으로 깔아두었습니다. 그 위에 퍼플로 색을 올리면서 적절히 색을 섞어주고 있습니다.
종이의 흰색과 핑크색 그리고 퍼플이 어울리면서 다양한 명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흰색과 퍼플만을 가지고도 이런 느낌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핑크색이 중간 명도를 맡아주게 되면 더 쉽게 단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는 그림에 비해서 온전히 명도의 단계에만 집중하면서 차이를 섬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색과 섞이는 문제나 탁해질 염려도 없이 과감하게 터치를 넣는 연습을 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이색 저색 바꾸느라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영상 촬영하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모노크롬 찬양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노크롬을 좋아하기에는 색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 3가지 색만 활용하기로 해놓고 습관적으로 다른 색을 찾아서 오일 파스텔 통을 두리번거리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한쪽 발을 붙잡아 매고 링 위에 올라간 복서처럼 아주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 친구 중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색만으로 굳세게 작가 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만큼 그림의 형식도 내용도 너무나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저처럼 색에 대해 제약을 받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 오랜 세월을 오로지 한 색만으로 작업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쩌면 그 친구에게 모든 색을 사용한다는 건 완전군장을 하고 100m를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거추장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무기를 들고 각자 자기가 편한 운동장에서 뛰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장에서 우연히 더 좋은 무기를 발견하면 바꿔들고 또 열심히 뛰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재료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펜텔 오일 파스텔입니다. 다른 재료들보다 월등히 딱딱해서 저는 블렌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앞서 사용했던 부드러운 오일 파스텔들을 다른 색깔과 섞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게다가 색이 아주 안 묻어 나오는 건 또 아니라서 아주 미세한 명도나 채도를 조절할 때 아주 적합합니다. 심지어 아주 다양한 터치를 남기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제 경험에는 찰필보다 활용할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 바람에 찰필을 안 쓴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찰필은 원래 2가지 이상의 색을 섞을 때 부드럽게 혼색을 해서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두껍고 투박한 터치를 좋아해서 찰필로 문질러서 두께를 없애는 기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다가 보라색으로 몇 군데 찍어놓고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색을 없애는 중입니다. 진한 색이어서 나이프로 긁어내도 깨끗하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덮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대체로 세부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피곤한 과정입니다.
저에게는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작고 섬세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영상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화면을 조금 빨리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